그날이었나요 벌써? 네. 시작해볼까요? 10주년이라서 질문을 받았잖아요. 가장 많은 질문이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길들이기가 어떤 방법이 있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원칙은 캐치볼을 하셔야 돼요. 캐치볼은 사실 길들이기의 처음과 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여러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캐치볼을 꾸준히 오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어디 꺾고 누르고 하는 것보다는 집에 이거 야공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이왕이면 2개가 있으면 좋아요. 2개. 2개를 넣고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본인이 기준으로 삼고 싶은 칸수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압박붕대로 하루 정도 묶어 놓으시고요. 그러면 글러브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 상태로는 못 쓰겠죠? 공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얘가 가려버리니까. 그러면 벌리는 작업을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글러브를 끼신 다음에 가볍게 이 힌지를 접어준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무릎에다 대고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칸수에 맞춰서 눌러주시고 또 한번 다시 벌려주시고 눌러주시고 벌려주시고 공 2개 넣고 그 다음에 다 하루 정도 묶어놓은 다음에 다음날 푼 다음에 또 다시 누르고 피고 누르고 피고 이렇게 하면 캐치볼은 어느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또 팁 하나는 처음에는 잡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날아오면 이렇게 오른손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잡지 않고 떨군다 몇 번 해보신 다음에 다시 공도에 넣고 묶고 풀고 누르고 벌리고 누르고 벌리고 이걸 무한 반복하시다 보면 어느샌가 길이 잘 들어있을 겁니다. 전통적이면서도 가장 효과가 확실하고 글러브가 망가질 일이 없는 그런 방법이고요. 제일 중요한 점은 캐치볼을 잘 하셔야 됩니다. 글러브질을 막 이렇게 하시면서 길들길 바라는 거는 안 되고요. 정확한 방법으로 사용해 주시면 가장 정확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길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단단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 포스미트는 업체를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이런 방법으로 해봤는데 포스미트는 정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질 줄 아시면 상관없겠지만 만질 줄 모르는 경우에는 그냥 업체를 포스미트는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글러브는 이 방법으로도 충분히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1로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1로 닭발은 가능하고요. 스탠다드형 1로 미트는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좀 부드럽게 나오고 애초에 글러브 밸런스가 잘 잡혀서 나온 친구들은 이 방법으로도 충분히 잘 길들일 수 있는데 답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몇몇.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고 굳이 뭐 여기다 보낼 필요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길이 잘 든 글러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본인이 하시는 방법대로 하시다가 뭐 조금 안 되는 경우에는 업체를 살짝 이용해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는 그냥 업체를 믿을 만한 업체들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집에서는 길들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나가셔야 됩니다. 운동장에서 길이 드는 게 혹은 뭐 레슨장이 될 수도 있고요. 밖에서 길을 들이셔야 됩니다. 다만 급하시면 안 돼요.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하시다 보면 본인 손에 딱 맞는 그런 글러브가 완성이 됩니다. 착수법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211, 111 뭐가 더 좋은지. 장단점은 있죠.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11로 했을 때의 장점은 공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죠. 엄지, 검지, 중지 그리고 손바닥까지 공을 민감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가장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공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을 강하게 포켓에서 브레이킹을 걸어줄 수가 있는 착수법이고요. 그리고 211 같은 경우는 손에서 포켓이 멀기 때문에 공은 여기 있는데 손가락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요만큼의 거리, 간극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공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111에 비해서는 둔탁한 감각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강한 타구를 잡는 데는 사실 211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손가락이 좀 긴 글러브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211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외야 글러브가 그렇죠. 111의 이제 단점이라 그러면 손가락 끝까지 힘이 211에 비해서는 조금 약합니다. 그리고 211과 111의 활용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땅볼을 잡을 때 111과 211의 각도를 좀 달리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111 기준으로 봤을 때 손이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면 엄지 위치 잘 보세요. 이 정도 나와 있죠. 근데 211로 끼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옆으로 들어가게 잡으면 되는데 이걸 억지로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손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손목이 경직되죠. 핸들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불편해진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맨손을 기준으로 글러브를 활용해야 된다.
뭐 결국에는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내야는 저는 무조건 111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요즘에 뭐 대표적으로 LA 단스 김혜성 선수 포함해서, 그리고 메이저리그 선수들 보면 211로 내야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건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본인의 상황, 실력, 스타일 거기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디 정해진 건 없어요. 기억에 남는 선수나 뭐 이런 글러브 혹은 이런 작업이 기억에 남더라. 네. 아무래도 프로 무대에 데뷔시켜준 선수들이 생각이 나요. 과거에 KT에 있다가 SSG로 갔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한 상태인데, 정성곤 선수라고 있었어요. 좌투인데 제가 작업한 글러브를 처음으로 끼고 경기에 나와준 선수예요. 일본 경기에. 길들이기한 글러브가 TV에 나온다고 굉장히 신기했던, 굉장히 설렜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저를 믿고 해줬던 선수들이 많이 기억이 나고, 그리고 당시는 넥센이었죠. 송성문 선수도 있고 임병욱 선수도 있고. 글러브가 가죽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글러브 가죽은 이게 좋은 것 같다. 요거는 사실 정말 정답이 없습니다. 생산하시는 분의 노하우가 사실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산하시는 분의 스킬, 역량, 노하우가 한 7 정도 됐다면 저는 가죽을 3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한 5대5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브랜드나 글러브 중에 요 글러브 좀 괜찮은 것 같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글러브들 있잖아요. 저희 쇼핑몰이나 아니면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런 조건들에 부합하는 글러브들만 판매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저희 쇼핑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 네. 배꼽. 배꼽 과연 뭘까요? 정말 제가 이 업계에 몸 담고 있는 동안 내내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배꼽이라고 하면 뭐 어디가 울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글러브 가지고 이렇게 막 올라오면 보통 배꼽이라고들 표현을 하시는데, 상당수의 경우에는 배꼽인 경우는 없었습니다. 거의. 많은 분들이 그 배꼽에 대한 약간 노이로제 아닌 노이로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배꼽이 나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배꼽일 수는 있습니다. 너무 쥐어 누르고 너무 힘줘서 누르고 이런 경우에 글러브가 튀어나온다. 그럼 그건 문제입니다. 근데 내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중에 살짝 올라오는 것, 살짝 큰 주름들 가는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기에 집중하시기보다는 본인의 손에 문제가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잘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글러브가 조금 올라온다. 그런 건 괜찮습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질문이자 의뢰인데 볼집이 안 잡혀 있어요. 요것 또한 지난 10년 전에도 같은 질문들이 많았고요. PD님은 볼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손바닥으로 공을 잡는 부분? 정확하진 않지만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길들이기 작업을 요청하면서 볼집 좀 내주세요라는 요청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볼집이 대체 뭔가요? 거의 대부분은 대답을 못 하세요. 저희는 그래서 볼집이라는 단어 대신에 포켓 혹은 구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공이 감싸질 수 있는 구조가 저희는 포켓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구조를 만들어 드리는 게 길들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가다 저희가 선수한테 작업을 해주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좋네요. 길 잘 들었네요. 이제 볼집만 내면 되겠네요 라고 할 때마다 좀 뜨끔뜨끔 놀래요. 그게 뭐냐면, 공이 왔을 때 공을 감싸줄 수 있는 구조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볼집은 이미 있는 겁니다. 손에 큰 힘을 들이지 않고 그냥 날아와서 박히는 구조, 그게 만들어지면 볼집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런 볼집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로 들어오든지 간에 공은 다 돌아집니다. 특히 내야 글러브 같은 경우는 여기로 들어와야 되죠. 여기로 들어와야 되죠. 웹도 들어가야 되죠. 손가락 끝에도 걸려야 되죠. 이렇게도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도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도 들어와야 되고. 흔히들 근데 볼집이라는 개념을 좀 협소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를 사실 여기다 팡 박히면 그게 볼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구조는 사실 글러브 만들 때부터도 어느 정도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조는 저희는 다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베스트 5 안에 들어오죠. 바닥 보강이라는 개념 또한 저희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바닥 보강을 하는 사례를 보면, 한참 사용을 해서 바닥이 흐물거리는 경우에 바닥에 가죽 하나를 덧대서 바닥을 탄탄하게 만드는 용도로 보통은 접근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바닥이 너무 얇아서 손이 아프다, 그래서 거기다 가죽 하나를 끼워 놓으면 좀 덜 아프지 않을까라는 희망에서 바닥 보강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사용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런 작업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사용하던 글러브에 딱딱한 가죽을 넣게 되면 밸런스가 다 깨져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한테 수리가 들어와서 바닥을 열었더니 엉뚱한 가죽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다 제거를 하고 바닥 보정 작업을 합니다. 바닥 보정 작업은 흔히 이제 바닥에 들어있는 컴파운드를 긁어내고 거기 새 컴파운드를 넣는 작업을 말하는데, 저희는 그런 작업으로도 바닥 보강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닥 보강 작업은 하지 않고 있고요. 요즘에는 글러브들이 가죽이 조금 너무 무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아주 얇은 가죽이 있습니다. 그걸 살짝 덧대는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밸런스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경우에, 이거 아니면 정말 답이 없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얇고 아주 부분적으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보강이라고는 표현을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를 올릴 때 주로 프로 선수들 걸 많이 올리잖아요. 네. 내 글러브보다 선수들 글러브를 더 챙기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참고로 프로 선수들 길들이는데 드는 시간이 1이라고 하면 일반인 분들 걸리는 시간은 1.5 혹은 2, 3입니다. 왜냐면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미 핸들링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선수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만 딱딱 맞춰서 해주면 돼요. 밸런스만 맞춰주면 조작감을 거기다 얹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회냐고 하시는 경우에는 밸런스 이상으로 정확한 핸들링이 아니어도 공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고 더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작업이 많이 걸리는 순으로 보자면 프로 선수, 초중고대 선수, 사회인야구, 유소년 야구,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절대적인 작업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모든 작업 100%의 공정을 이제 제가 혼자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시기고요. 또 하나, 예전보다 작업 공정을 더 늘렸습니다. 작업과 작업 사이에 시간적인 텀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쿵덕쿵덕 작업을 하고 나서 바로 조립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시간 텀을 더 늘렸고요. 그리고 그 횟수도 훨씬 더 늘렸습니다. 그 이유는 가죽이 회복할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그래서 회복한 다음에 다시 숨죽이고, 회복한 다음에 숨죽이고 해야 길이 확실히 틀이 딱 잡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좀 퀄리티 높은 글러브를 여러분들께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욕심을 좀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글러브 느껴보실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저는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공부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프로 선수들도 만나고 피드백을 계속 받거든요. 진부한 표현일 수 있는데 지금 10년 동안 여러분 덕에 잘 해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10년, 되게 진부한데요. 앞으로의 10년도 여러분들과 함께 글러브 재밌게 한번 만져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구독자 24,00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당초 제가 목표가 2만이었거든요. 그걸 초과 달성한 상태라서 가슴이 웅장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MVPJ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염치불구하고 조금 10주년 기념 홍보를 조금 좀 하겠습니다. 저희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에 MVPJ 치시면 나오는 스마트 스토어 저희 쇼핑몰이 있거든요. 사랑해 주시면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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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랑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MVPJ 클럽 작업실